네,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논의가 석패율 문제로 삐걱거리더니 이제는 비례한국당 논란으로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권영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비례한국당 카드로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창당 준비가 사실상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비례한국당 창당 카드를 처음 꺼내 들었는데요. 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심정 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비밀리에 조직을 꾸리고 비례한국당 창당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비례한국당 단어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 명칭 후보군을 두고 현재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속속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이 비례한국당이 실제로 창당이 된다면 누가 이 당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17명 전원과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대표로 내세운다는 구상인데 이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전 의원은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나눈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 원내에서 새로운 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 원외에서 기독교 계열 정당 등을 비례한국당으로 포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17명 플러스 몇 명을 이 비례한국당으로 보내겠다? 네, 맞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비례한국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측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비례한국당의 정당 투표를 몰아준다면 2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현재 108석이죠. 여기서 130석 가까이 늘어나면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몸집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기호 2번을 유지하고 일부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에 꿔줘서 기호 3번을 받아 선거를 치른 뒤 합당해 의석수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셈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내년 4월에 기호 1번은 민주당, 2번은 한국당, 네. 3번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죠. 네, 실제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13%의 정당 득표를 기록해 비례 의석 8석을 얻은 뒤 한나라당과 합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랬죠. 이번 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국회 출입이 되게 어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회 출입 기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취재진조차 출입증을 보여줘야만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본관과 잔디밭을 비롯한 국회 경내에 일반인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져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본관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까지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안이 더 이제 엄격해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었죠. 국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상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국회 정문에서는 들어가려는 지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국회 도서관 등 경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첫날만 경내 안에서 그랬지 그 이후부터는 밖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 경내에서 있었던 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첫날이었고, 그다음부터는 국회 밖에서 저런 집회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전례 없는 국회 안에서의 폭력 집회에 대해서 후유증이 거선데 이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처벌할 수 있지만 곧 쉽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 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바로 집시법 제11조 1항인데요.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조항이 당장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 국회 안에서 폭력 집회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체 입법을 주문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뤄서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를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였습니다.